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31,000포인트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쉬고 개장을 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2%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마감 동향에는 오히려 양봉 전환하면서 0.42% 소폭 하락으로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한 것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이지만 나스닥은 2% 가까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75%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증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역회된 숄더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회된 숄더죠. 여기 머리 있고 이렇게 어깨 두 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오셔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렸다 간다라고 하면은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다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돌바락재가 나와서 밀린다고 해도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미증시는 지금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미증시는 그래도 1차적으로 반등 최소한의 것은 해주면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유가 급락이 나왔죠.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드디어 유가가 100달러를 이탈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대감 쪽을 보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 하면 또 뭐죠? 유가가 내려간다? 인플레이션. 우리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완화.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이게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도 같이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유가가 지금 유가는 안정화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면 다행인데 100달러 계속 내려가는지는 봐야겠죠. 잠깐 트랩으로 잠깐 이탈했다 회복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알려드린 소식 있죠. JP 모건이 뭐라고 그랬죠?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하루 300만 배럴 감산하면은 유가가 어디까지 간다? 190달러 간다. 500만 배럴 감산하면 얼마 간다? 38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지금 가격에 조금만 안정되면은 4배가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가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얘네는 그럼 무조건 안 좋은 전망을 내보내요.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는 좋은 전망만 내보내요. 유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갈 거야, 주가가 내려갈 거야, 침체 올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침체도 딥한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넘기자라는 거예요. 연준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둔화되고 살짝 침체된 척 해놓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게 연준인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반영되는 거는 딥하게 아주 강력한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학자분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관론자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강하게 내비칠 때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역발상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뭐 유가도 뭐 100달러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저렇게 뭐 120달러 넘어서 뭐 150달러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 뭐 코스피 4,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 고점 찍고 밀리고 코스피가 뭐 2,000포인트도 이탈해서 저 뭐 바닥 곤두박질 친다라고 하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고 하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된다. 안 좋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계속 얘기가 나와서 공포감을 만들어 놓고 지수를 상승시킨다라는 거. 좋을 때는 반대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뭐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미증시 개장하자마자 개장 초에는 뭐 약세권으로 출발해서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뭐 그냥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수급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어떤 수급이 나오는지 보자.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매도량을 다 줄였습니다. 매도량을 보시면 코스피 주식 마감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3천억 이상 매도하고 있었다. 뭐 기관하고 이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 영향이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뭐예요? 장중에 900억 이상, 거의 뭐 900억 이상을 매도해 놓고 나서 480억으로 마감했죠. 500억 이상을 다시 산 거예요. 적어도 400억 이상은 사죠. 바닥에서. 지난주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전장에 매도한다. 최소 400억에서 한 600억 이상 정도를 오후장에 재매수를 한다라는 거. 특이 동향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 내려갈 거면은 매도한 거 유지해야죠. 더 매도해야죠. 오후장 갈수록 점점 더 매도 확대를 해야죠. 1,000억이고 2,000억이고 3,000억이고 매도를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어제 2,700억 이상 강한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거. 좀 특이 동향이죠. 그래서 주식 매도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도 장중에 누를 때는 뭐 4,000계약 이상, 5,000계약 이렇게 매도를 쌓아놓더니 마감에 확 줄였죠. 선물 매도, 하락 포지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수 하락시켜놓고 뭐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제가 이거 잘 보시라고 했어요. 풋옵션을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이거 다 개인들이 떠안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수가 급락 나오면 좋아합니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지금. 외국인은 급락이 나오면 뭐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돌발 악재가 있어도 이탈해도 외국인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주기보다는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적어도 이번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밀려도 2,400 정도는 회복해 준다. 2,400 전후는. 그리고 만약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목표치를 조금 올려서 2,500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 좀 뭐 빈약하다라고 하면 2,400 정도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표치를 그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많이 해요. 저는 이번 1차 반등 목표치는 2,500에서 2,550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봤을 때 짧게 잡으면 2,400.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한 100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안착되느냐는 뭐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2,5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2,500 안착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뭐 콜옵션도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상승 포지션이 강하게 늘어나기보다는 하락하면 회복되는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 적어도 밀리진 않는다라는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오늘 매도했죠. 271억이면은 금액적으로 엄청납니다. 코스닥은 오늘 모양이 조금 달랐죠. 코스피는 이렇게 2%대 밀렸는데 코스닥은 0.84 그리고 장중에 계속 플러스권에 올라가 있었죠. 1%대 플러스권까지 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양호했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같이 밀려 내려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모양은 잘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완성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일부러 완성한 것처럼 안 보이려고 750포인트 이탈시키고
마감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좀 이탈시킨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바닥이 나온 게 아니라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다. 그리고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환율이 뭐 1300달러를 넘어가 있는데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 완화냐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3분기 정도에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대중관세 인하 발표되면은 두 가지가 함께 혼합돼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최근 급락의 주범이었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35만원 부근 35만원대 35만원대는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자꾸 한 번씩 건드리죠. 그럼 뭐예요? 35만원대만 가면은 바닥 짚고 올라오고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5만원대 가면은 뭐 더 늘려보거나 뭐 충분히 좀 저점 찍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도 이탈하면 뭐 계속 뭐 LG에너지솔루션 안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뭐 수주잔고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2위고 중국 쪽에서야 중국 기업이 올라가는 거야. 뭐 중국 쪽은 본인들 기업들 키우게 뭐 밀어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중국 쪽은. 그래서 요 인플레이션 조금만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제자리에 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일본 이스즈 자동차랑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일본은 뭐 파나소닉도 있고 도요다도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지원받는 이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위상인지 알 수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들을 먼저 봐야겠죠.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같은 이런 LCC 항공사들 유가 급락 100달러 하회한 것에 의해서 그래도 숨통은 틔워주는 바닥 만들었을 가능성이 꽤나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바닥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14,500원 정도만 유지해주면은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한 14,500원 요 구간 정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여기 흔들기는 나와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바닥 가능성이 있다. 이중 바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양호한 모습 보였죠. 제주항공은 모양은 좀 다릅니다. 아직 뭐 이중 바닥은 아니고 올라온 다음에 살짝 쉬는 역헤드 숄더 만드는 게 조금 더 모양은 예뻐 보입니다. 아직 뭐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제주항공은 진에어는 가능성이 있고 요 정도 보시고 유가가 100달러로 하면서 실망감을 보이는 쪽도 있겠죠. S-오일. 근데 S-오일은 이미 2분기 실적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트랩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악재가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뭐 최근에 워낙 뭐 정유주 양호했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거고 핑계거리로 내려왔는데 이러면 또 기회가 됩니다. 80달러만 넘어와도 위에 있어도 10만원 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어요. 10만원, 12만원은 80달러만 넘어도 이 구간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정제 마진율도 좋고 공장 가동률도 좋으면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단기 이슈인 거죠. 그러면은 10만원 위에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회복이 못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 감소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부양책 하나 펼치면은 수요는 금방 늘어요. 근데 중국은 부양책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S-오일이라던가 뭐 GS,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 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 천연가스 쪽에 뭐 GSE나 뭐 SH에너지와 이런 쪽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오늘 급락시키면서 지지선을 이탈이거나 아니면 이탈된 종목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을 시켰죠. 급락을 한번 만들었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오히려 타당성이 있죠. OCI나 뭐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은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OCI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게 급락이 나왔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 비롯해서 PNT
뭐 유니슨이나 유니크, 뭐 이런 풍력, 뭐 수소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오늘은 약세를 보였죠.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이 동전 앞뒷면처럼 같은 걸 가지고도 이게 경기 침체냐 인플레이션 완화냐 이 구간을 보면서 뭐 시장에 따라서 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는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이런 한미사이언스, 진매트릭스, 현대약품, 뭐 엔지캠 생명과 이런 바이오주들 최근에 순환매 그냥 한번 쑥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원래는 제약주들이 경기방어성 종목인데 바이오주는 그냥 순환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바퀴 워낙 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한 바퀴 쓱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이 컴백할 때까지는 조금 휴식 구간이다 했는데 드디어 컴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컴백 임박했고 뭐 다음 달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연에 목말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뭐 외부 활동에 목말라 있던 것, 뭐 영화관도 그렇고 이런 문화 콘텐츠 쪽에 많이 목말라 있었죠. 공연 쪽에 목말라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 하면은 특히 유럽은 더 먼저, 미국도 그렇고 더 먼저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를 해제하고 리오프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YG엔터 그리고 YG 플러스를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YG 플러스가 확실히 더 강한 모습이죠. 16% 20%대나 상승하고 16%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엔터사들도 함께 볼만하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요거 첫 양봉 긴 거 하나 나오면서 말씀드린 게 요때 가능성 있다 말씀드렸고 나오면서 이제 이 콘텐츠주들은 이렇게 밀릴 게 아닌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 수급 때문에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해요. 전체적으로 과해요. 지금 시장이. 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과해요. 이렇게까지 내려갈 상황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밀어내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스토리나 이런 종목들 뭐 반발력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튀어 올라오고 있죠. 확실하게 튀어 올라오고 있고 뭐 사마네트웍스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사마네트웍스는 이제 21선이 꼬리를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말아 올리겠네요. 다음 주 정도에 또 볼 수 있는 21선 위만 유지해주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힘을 내기 시작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반짝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아니면은 레몬레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짝 시작하면서 21선 올라타기 시작했고 이런 쪽 섹터를 같이 볼 수 있다. 최근에 엔터 콘텐츠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 기대감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주 메타버스 게임주보다는 메타버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데 크래프톤은 조금 올라와도 뭐 별로 티도 안 납니다. 크래프톤은 살짝 올라왔는데 별 티도 안 나죠. 뭐 CJ랑 SK랑 SK텔레콤이랑 뭐 LG전자가 버추얼 스튜디오 시장 진출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스튜디오 구성하고 있다라고 계속 뭐 투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엮여서 뭐 맥스트라든가 이런 쪽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덱스터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이게 짧아 보이지만 요만큼만 해도 7%고요. 장중에 20% 정도 올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체라도 오랜만에 좀 뭐 좋아 보이는 모습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뮤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뭐 YJN 게임즈, M게임, 뭐 QSI, 뉴프렉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으로 오늘 현대해보다임 좋았는데 그러면 순환매 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뭐 현대건설기계나 뭐 진성TC, 해인, 덕신하우징 뭐 아니면은 범양건영이나 SY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듈러 관련주 쪽으로 좋았었죠. 금강공업도 그렇고 그리고 삼부토건은 본인들이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재건할 때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번영건영 같은 경우도 살짝 더 쉴 수는 있겠지만 유지되면 좋고요. 쉴 수는 있겠지만 뭐 쉬는 구간 나온다라고 하면 21선 꼬리가 이제 슬슬 말아 올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번 주 후반이면 내일 모레 정도면은 말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번 주 주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실적은 좋다. 환율 동향도 그렇고 이러면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이런 섬유 관련주들이죠. 섬유 관련주들 슬슬 이제 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오늘 한섬이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부터 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한섬이 여기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3만원 위쪽은 당연한 거고 요 한 3만 1,000원 위쪽까지만 회복해줘도 굉장히 가능성 높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3만 1,000원 정도 회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 회복되면은 안전하게 좀 볼 수 있다 정도로.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로 보이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 섬유 관련 쪽도 슬그머니 또 뜬금없지만 순환매 기대감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관심 가져볼 만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뭐 해서 클래시스랑 뭐 루트로닉, 하이로닉 전체적으로 좋았었는데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좋았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바닥 예쁘게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 예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볼만하다.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론 이런 쪽도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관심 섹터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는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잡아가는 과정이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구간이지만 당연히 누구나 그런 구간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1차 반등 나오는 것까지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까지는 보셔야겠지만 그 후에는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정말 좋은 종목인데 그냥 밀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정말 좋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싶은 거는 교체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보면 되겠죠. 정말 좋은 종목이면 안 좋은 종목이면 당연히 그냥 바꾸는 거고요.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그쪽에 수급이 당장 안 실려서 그러지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자리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지만 잠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쪽에다가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바닥이 완성이 되면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렇게 뭐 걱정되는 구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장 뭐 일일비하지 마시고 어제 오르고 오늘 내렸다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시장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